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 가이드 박지윤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YTN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2차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작가 이거 보셨죠? 어떻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사실 저도 못 봤어요. 예. 못 봤는데 아니, 이제 저는 나중에 이제 어제, 하이라이트로 봤죠. 예, 어제 출근하면서 보니까는 1층에서 뭐 굉장히 준비하던데 네. 아마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관전을 못해서 뭐 관전평하기 좀 어렵고 다만 이재명 후보가 1차 때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등인 이낙연 후보 그 예비 경선 때는 이낙연 후보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오프닝 때 들었습니다만 추미애 후보가 공격하는 등등 이제 이낙연 후보도 공격을 받는 위치에 섰다. 그런 점이 예비 경선 때와 좀 다른 점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경선 이제 토론 앞으로도 진행될 걸로 같은데 정책 토론 얘기들이 나옵니다. 후보들 간에 정치개혁 공약들이 나왔는데 혹시 인상 깊었던 내용 있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 간의 도덕성 이런 문제로 치열하게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까 정책이랑 상관없는 거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뭐 이 지사의 뭐 바지 발언, 백제 뭐 백제, 지역 발언, 음주, 지역 또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정권 때 그렇죠. 탄핵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최성해 총장을 만났느니 안 만났느니 전부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어쨌든 기본 시리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논란이 되든 말든 이재명 하면 사람들이 기본소득 혹은 뭐 기본대출 이런 게 떠오르는데 다른 후보들은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계속 이렇게 네거티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까? 그 이낙연 후보가 그 성남공항, 서울공항, 예, 서울공항 부지에 뭐 좀 하겠다. 이런 신도시 것들. 만들어 보겠다.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그동안 잘 안 됐잖아요. 근데 박주민 변호사도 성남 사시죠. 네, 근처입니다. 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엄청 부자 넓거든요. 이전해야 된다 얘기도 많이 네.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던질 만하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찬반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책 가지고 논란이 된다는 것은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된다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예를 들면 성남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뭐 신도시를 짓겠다. 전문가들이 그게 가능하냐 현실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낙연 캠프에서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논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거티브 문제는 이제 그만해라. 예. 자, 네거티브 관련해서 또 클린 검증당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견이 좀 컸는데 좀 설치하는 게 좀 별로다 생각했던 이재명, 추미애 두 후보도 크게는 좀 합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어렵다. 예. 네.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박근혜 세게 붙을 때도 당내 검증단이 있었어요. 2007년도 네. 대선 때죠. 그때 후보자 바로 앞에서 네. BBK를 물어보고 최태민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검증단에만 물어보고 양측은 서로 싸우지 않았냐? 양측은 양측대로 그거 가지고 또 싸웠거든요. 싸웠었죠. 예. 그럼 이게 당시 한나라당에 도움이 됐겠느냐? 새누리당입니까? 새누리당에 도움이 새누리당이죠. 됐겠냐? 예. 마찬가지입니다. 클린 검증단 만들면 정책적으로 검증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 검증단 만드시다. 다만 그 분야는 정책으로 한정합시다. 하면은 괜찮아요. 그거는 정책 검증이니까. 근데 또 뭐 여배우 문제 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 나오면 양 캠프는 또 다른 캠프는 안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캠프들끼리 또 싸우고 검증단은 해서 또 회의한다고요. 민주당 자체에 도움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저는 마지막에는 이 검증단 설치 못할 거라고 보는데 설치하면은 다른 당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상대당에. 그럼요. 뭐 민주당이면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검증단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 네. 민주당은 가만히 보고만 있겠죠. 네. 그래서 본선 올라가면 거기 나온 거 써먹겠죠. 그렇죠. 원래 본선보다 집안 싸움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 모두 검증단 만들자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검증단을 실제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검증단장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당장 국민의힘에서
검증단장에 김진태 의원을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네. 아 이거 윤석열 견제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공정성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 누구 한 명을 임명하면 어떤 캠프에서든 그 사람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누구 편들라고 그 사람 한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캠프에 다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박지훈 변호사가 민주당에 검증단장으로 갔다. 제가요? 예, 만약에 예. 그러면 어디서 반대할 게 지금 딱 그려지죠. 한 두어 군데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네. 그걸로 또 시끄러지거든요. 네. 이거는 백해무익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해가 됩니다. 좀 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토론에 특히 1, 2인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어요. 말한 것처럼 이낙연 후보는 음주운전 얘기 전력을 더 얘기를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 역시 사면 이 문제 공격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근데 음주운전은 뭐 이번에 새롭게 갖고 온 건 아니고 과거에 2004년에 있었던 네. 일이니까 아마 이번 토론회 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혹시 한 번 더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음주운전. 네, 뭐 네.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난 지방선거 때 한번 클린 됐었던 문제였거든요. 두 번 아니다. 이게 왜 다시 언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론 전에 아마 이 지사 측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정가 기록 50만 원 이하까지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럼 더 이상 뭐 얘기 될 게 없네요. 앞으로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고 사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면 A, O와 B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난번 토론회 때 두 후보가 그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세모를 들었거든요. 아마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면 또 아니고 키지도 않고 아니지 그렇죠. 않나 뭐 게다가 네. 뭐 이낙연 후보가 과거에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고 올 초에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앞뒤가 다른 말이 다른 정치인이 아니냐 뭐 또 이런 이재명 캠프에서도 그렇게 공격하는 거고. 네. 근데 이것도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 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정책도 달라질 수 있고 워딩도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처한 자기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서 이걸 굳이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외에서도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도덕성 뭐 하고 과거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최성의 친분 또 이낙연 측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거든 사실은. 원팀 회박 뭘 했습니까 이거? 이런 겁니다. 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죠. 네. 근데 뭐 중도층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을 공격했던 그리고 그 법정에서 또 수사 때 이야기가 달랐던 증언이 달랐던 이 최성애 씨에 대해서 네. 상당히 악감정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과 이낙연이 친분 관계가 있었다. 또 뭐 그 어떤 유튜브에서 밝히기로는 최성애 녹취록이죠. 그렇죠. 이낙연이 나한테 전화해서 고맙다 그랬다. 그 부분도 고발을 조치했죠. 조국 날려줘서 그리고 최성애 씨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므로 해서 이낙연 최성애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최근에 사진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 사진은 뭐냐?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캠프에서는 아니 정치인은 누구나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이면 이재명 지사는 조폭이랑 사진 찍지 않았냐 해서 그걸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근택 그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네. 그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 이낙연 후보하고도 찍었다. 또 냈단 말이에요. 5장이가 냈더라고요. 예, 그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참. 서로 제살 깎아먹기 아니에요 이게? 네. 예.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예. 그럼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결국은 상대한테 좋은 먹잇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안에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유롭죠. 이렇게 기분 좋죠. 예. 싸우는 거 지켜보면 되니까. 보고 있다가 또 시사 선택해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일 여권의 경선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으면 우리가 뭐 뒤에 다른 코너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야권 1위인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계속 말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조심하겠다. 내가 음흠. 아직 정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의도 문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유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말하자마자 후쿠시마 원전 터진 게 아니라 또 폭파된 게 아니라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건이 시끄럽지 않으면 아주 재밌게 그렇죠. 여유롭게 윤석열 예비 후보의 말실수를 즐길 텐데 그게 부각이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네요. 여권이 너무 세게 네. 싸우다 보니까 이거는 당 지도부 또 각 캠프의 수장이 있잖아요. 후보자들끼리 좀 그렇고 각 캠프의 수장이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 서로 자해행위하는 거죠. 그렇죠. 자, 뭐 말 나온 김에 야당 얘기를 해보죠. 1일 1논란, 1일 1구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윤석열 총장인데 후쿠시마 이거는 글쎄요. 이거 전 세계가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방사능이 유출이 안 됐다. 이 얘기가 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전이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 전 세계인이 알고 있고 뭐 외계에 있었나요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인터뷰한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삭제했잖아요. 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편드는 거냐? 왜 삭제했냐? 또 뭐 이렇게까지 번지는 상황인데. 네. 윤석열 예비 후보가 본격적으로 정치 시작한다고 하면서 가장 크게 언급했던 게 탈원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서 큰일이다. 탈원전 때문에 내가 정치를 하려고 그랬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탈원전 때문에 문제가 이제 국가 크게 문제가 생긴다. 아마 그 탈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이 윤석열 후보한테 논리를 굉장히 세게 아마 제공하지 않았을까. 안 그랬으면 이런 얘기를 할 리가 네. 없겠죠. 예 아까 뭐 언론 이야기 네. 저 삭제했다고 네. 그 기사를 했더니 우리 제작진에서 캠프 측 요청으로 삭제했다고. 아 캠프가 요청하면 다 삭제해 줍니까 우리 언론이? 안 해주죠. 네. 안 해주죠. 원래는 뭐 안 해줍니까? 대권 후보가 얘기한 거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사실은 던지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 논란돼서 논란됐다고 딱 하는데 그렇죠. 문제됐다고 삭제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준비 이런 것도 있지만 말이 좀 뭐 말들이 많아요. 뭐 제가 좀 더 떠오르는 것만 해도 120시간 페미니즘 뭐 부정식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윤 총장 논란 뒤에는 좀 정치가 처음이라 그렇다면서 뭐 유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여기에 또 유출 얘기를 또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쩍벌남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미지 컨설팅을 받겠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이미지 컨설팅 플러스 스피치 컨설팅도 받아야 됩니다. 스피칭. 예. 예. 근데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대권 주자 다 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누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전직 아나운서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 불러서 30분씩 스피칭 연습해요 다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적 판단이 좀 부족하다면 그런 스피칭 연습도 좀 하고 이미지 메이킹도 좀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과 인터뷰할 때 뭐 우리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는 이렇게 정치인들과 인터뷰할 때는 사전 질문지를 줍니다. 주죠. 그렇잖아요. 항상. 안 주잖아요. 네. 보좌관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 나죠. 네. 어떻게든 달라고 합니다. 네. 그럼 거길 때 훈련을 해야죠. 또 노련한 정치인들은요. 저도 뭐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 좀 난감한 질문하면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준비한 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동문서답인데 예. 오히려 그런 거는 사고를 좀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어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아직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발언 논란이 있었을 때 캠프에서 앞뒤 맥락을 봐야 되는데 네. 맥락을 보지 않고 여권이 공격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이게 그런 말이 이게 통하는데 매일 하나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맥락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맥락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레이스가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이게 그 권투에 네. 잽으로 케어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잽이 누적되면은 데미지가 쌓이거든요.
윤 캠프 쪽에서는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재형 원장은 또 정반대의 또 모양새거든요. 모른다고 공부해오겠다고 얘기하는 게 또 맞는지 좀 의문이긴 한데요. 뭐 박주민 변호사도 방송 많이 하고 뭐 네. 저도 많이 뭐 옛날에는 또 패널로도 많이 많이 나갔습니다만 했었죠. 예. 모르는 질문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 뭐 방송하다 보면 모르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네. 있죠. 그것도 앵커랑 1대1로 할 때. 아유 있죠. 1대1로 올 때 모르는 질문이 왔다. 그거 잘 모릅니다. 그거 방송 사고거든요. 모른다는 말은 없어요. 예. 네, 딴 얘기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요. 그럼요. 메꿔 넣어야 되고요. 예. 그 질문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른 거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예. 메꿔 넣어야죠, 사실은. 예, 근데 그런 기술도 사실 좀 부족했고 아니 이 나라를 앞으로 5년간 이끌고 나가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첫 인터뷰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준비가 안 공부를 돼 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 오죽하면 기자가 준비 안 됐는데 왜 대통령 나가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스피치의 문제인 거거든요. 예. 이거를 뭐 캠프는 너무 겸손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이것도 좀 조율하고 다듬고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판검사 출신 두 사람이네요. 자, 뭐 지금 야당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논란으로부터 후보를 보호하는 게 바로 이 당의 역할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가 마련한 이 자원봉사 행사 대권 주자들 이 두 사람 포함해서 유력 후보 4명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준석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당에서 처음으로 기획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가지 않았다. 물론 최재형 후보는 이해가 좀 갑니다. 부인이 나왔어요. 예, 근데. 아니, 최재형 후보는 그날 출정식을 했으니까 그렇죠. 뭐 가기 어렵잖아요. 음흠. 근데 다른 후보들은 글쎄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정이 있었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휴가 간 사람도 있고. 뭐 휴가 간 사람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가고 만일 이준석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이랬을까? 음흠. 뭐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예비 후보가 이제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던데 네. 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최재형, 윤석열 후보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음흠.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이 보호해 줬습니다. 우리 편이라 그러고 그 정도는 여권에서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러고. 근데 이제 딱 두 사람 다 당으로 들어오니까 원희룡 후보가 바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것도 세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이제 맷집을 기르겠느냐 두 후보가. 다른 후보들은 어쨌든 정치 바닥에서 20년, 30년 계셨던 분들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너무 지지율이 안 나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1등 후보, 여권의 1등 후보 이재명 때렸는데 이재명을 계속 때려도 자기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아요. 저 주목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탠스를 바꾸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야권 후보를 때리자. 윤석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 이준석 대표하고 운명이 뭐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입당할 때도 그랬고 1호 행사도 이렇고 뭔가 계속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삐걱거리는데 그 이 대표가 부재 중일 때 입당 결정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가 또 회의한다면서 환영식에 15분 기다리게 했고 예. 그러면서 검증단 만들고 거기는 김진태 전 의원을 넣는다 앉히겠다. 그러고. 그거는 누가 봐도 윤석열 견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당이 부른다고 다 가야 되느냐? 이래서 안 가고 이거 쉽게 양쪽 간이 서로 부드럽게 이어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당분간은 불협화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기싸움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이것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네. 뭐 여름 휴가는 가야 되니까요. 네. 휴가 간다고 이야기하고 캠프하고 네. 후보 본인하고 전략 대책 짜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네. 차분하게 처음부터 다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 캠프에서 그 전에 있던 사람과 정치권에서 넘어간 사람 이거 조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최재형 캠프가 윤석열 캠프보다는 전략적으로 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최재형 캠프가 큰 실수를 했죠.
그 가족 모임 있을 때 국민의례하고 그걸 왜 애국가 사들 공개했을까요? 부른다. 그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하면 그러면 득보다 실이 클 것 같은데요. 훨씬 크죠. 예.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오늘 그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음흠. 그 앵커가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인터넷에서 음흠. 그런 집에 시집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라고 네. 했더니 최재형 후보가 그렇지 않다. 우리 며느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게 꼰대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 요새 가장 경계하는 단어 중 하나가 꼰대라는 단어인데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건 마이너스인데 음흠. 어쨌든 캠프에서 이런 걸 내면은 우리한테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냈는 거 아니에요. 미스 같은데. 큰 미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뭐 평상시 정치인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권을 앞둔 예비 후보면은 음흠. 워딩 하나하나, 사진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이재명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 네. 한 달 전에 그것도 자기가 캠프에 들어가기 전 자연인으로 친구들을 대변인 공개로 아닐 때. 예, 쓴 걸 가지고도 지금 대변인 사퇴했잖아요. 후보한테 어떤 부담감을 지우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나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캠프 간의 또 전략 싸움이 어떻게 될지 좀 재밌게 지켜보고요. 박준 변호사하고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